안녕하세요. 저는 건대 영어영문학과 김종갑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논술을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그럼 그 고민을 2013년 건국대학교 인문사회 문제 2번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출제자의 의도를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 되겠는데, 문제를 읽겠습니다. 가와 나의 주장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인물 사임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받아들고 읽으면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출제자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낼 때 어떠한 논쟁적인 사안을 가지고 찬반, 양론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지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문을 접했을 때 그러한 그 찬반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그것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표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편리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정리한 것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지문 가를 보게 되면 언어가 우리 생각을 결정한다. 따라서 언어가 없으면 우리는 생각도 못한다. 이게 바로 언어 결정론이죠. 따라서 언어 결정론, 이 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언어 결정론하고 정반대 대칭에 있는 입장은 언어 비결정론 혹은 본질론이라고 하기로 하죠. 언어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사유를 한다. 언어가 우리 생각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나 지문이 과연 그러한 본질론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언어 결정론 가하고 지문의 나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은 아닙니다. 나는 충분히 언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반드시 우리 생각하는데 언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약간 절충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입장이 배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머리에 담아두시고, 그렇다면 라의 지문, 조지 오웰의 1984년 소설에서 따온 지문인데, 그렇다면 라의 지문은 가나 지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관련이 되는지 것을 잠깐 살펴보죠. 라의 지문에는 등장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사임이죠. 사임은 언어 결정론자로서 만약에 자유라는 말을 없애버리면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꿈도 못 꿀 것이다. 그리고 반항이라는 언어가 없어지면 아무리 누르고 밟아도 반항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죠. 이게 사임인데, 윈스턴은 사임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 친구 엉망인데 하면서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지문 3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가나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인물 사임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논술하라고 되어 있죠. 가나, 라의 지문이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답안에 제시를 했는가, 그게 결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요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와 나 지문을 비교하고 과연 비교했는가, 비교로만 끝나면 안 되죠. 거기에 자신의 입장이 더해져야 됩니다. 내가 가를 지지하는지 나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도 덧붙여야 되겠죠. 논증의 과정도 거기에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라의 지문은 문학 텍스트에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라를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 독해능을 또 보는데,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사임이 언어 결정론자라면 윈스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라를 분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임의 주장에 찬성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 입장이 되겠죠. 반대한다 그러면 나 입장이 되겠고요. 자, 이것만 지금 명시한 이러한 3가지 사항만이라도 여러분들 답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중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독창적이거나 아니면 참신한 사례가 들어있거나 그리고 논리의 전개가 굉장히 촘촘하면서도 논리적이다. 그러면 가산점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경우에 중간점수 이하를 받게 되는가, 어떠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감점을 받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 논술 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 범위를 좁혀야 되는 것인데 어떤 학생들은 너무나 범위를 넓게 열어놔 버립니다. 그러면 막막하고 막연해지죠. 가령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옆길로 새는 경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지 오웰의 작품에 대해서 잘 안다라면 그 지식을 자랑하려고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아닌 다른 내용을 서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배경 지식을 쓸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도 감점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놓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가와 나의 지문을 비교 고찰하라고 했는데 가나 나의 한 입장만 여러분들이 논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비교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비교를 할 때 너무 많은 분량을 여기 할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라 지문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지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뒤에 쓰면 작은 지면에 비교 고찰을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라 지문을 문학 텍스트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 통제, 사상 통제가 아니라 순수한 언어 순화 작업이다. 언어를 순화하는 작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라 지문을 분석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분석을 하면 가나를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도도하게 자기 말만 쏟아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문 분석할 때 반드시 가와 나의 입장, 근거를 배경으로 하고 토대로 해서 라 지문을 분석하라는 거. 이러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지킨다라면 여러분들은 중간점수 훨씬 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이 급하고 바쁘다고 할지라도 문제에 요구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 좋은 득점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논술 시험을 볼 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